안녕하세요. 세무서외과 원장 홍종욱입니다. 실리프팅은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. 요새 사람들이 수술, 이렇게 이제 절개하고 뭐 이런 것에 겁이 나고 간단히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고안한 방법인데요. 비흡수사, 안 녹는 실, 그런 걸 이제 앵커링, 주름 부위에 걸어서 이제 당겨주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. 이 실 자체가 돌기가 있어가지고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피부를 당겨주면 그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사, 실을 갖다가 살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넣어주면 이게 흡수가 되면서 안에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효과 면에서는 비흡수사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겠죠. 종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흡수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흡수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비흡수사는 이제 돌기가 있는 굵은 실을 이용해서 당겨준다든지, 이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또 방법이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. 이거는 약간 흡수가 됩니다. 한 2, 3년 걸쳐서 그 물질이 있는데 딱딱하게 만들어서 살 속에 심어가지고 앞핀 있죠? 앞정처럼 이렇게 박아가 꽉 눌러줘가지고 이제 유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박리를 좀 해서 한 2년 정도 그걸 유지가 시켜주면 박리한 부위 살이 당겨 올라오면서 살끼리 서로 붙어서 약간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글쎄요, 이건 제가 임상적 경험으로 봐서 거의 다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흡수사는 이제 살 속에 실을 묻어서 해주는 건데, 재질이 살에서 이제 녹아가면서 안에서 콜라겐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피부를 갖다 좀 팽팽하게 해주는 재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. 거의 최근에 또 안 쓰는 방법이지만 금사라든지 뭐 골드 그런 걸 좀 묻어주는 방법도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건 잘 안 하고요. 크게 두 가지인데 흡수사와 비흡수사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. 근데 두 가지 다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흡수사는 거의 뭐 영구적인 건 아니고 그냥 피부의 그 퀄리티, 그러니까 이제 질을 좀 좋게 해준 정도다 보시면 되는데, 피부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제 생각에 큰 효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사실은 임상적으로 이제 관찰해 봐야 되는데, 흡수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갈까? 뭐 1년? 뭐 그 안에 거의 똑같다는 얘기, 뭐 별로 그 의미가 없다는 분들이 많고요. 비흡수사로 하는 거는 길면 뭐 한 2, 3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실이 녹지가 않으니까 유지가 되는데, 안에서 근데 실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갖다 이렇게 꽉 묶어놔도 이 피부 조직은 좀 늘어나는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.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놔도 이제 천천히 돌은 밀려 내려오고 루즈닝 된다 그러죠. 헐렁헐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길면 뭐 한 1년 이상 갈까 뭐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. 비흡수사도. 글쎄 저는 뭐 크게 추천을 안 합니다. 이 방법은.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. 뭐 수술할 때면 큰 문제는 없는데, 일단 그 박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실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. 그런데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플레인, 그 실이 들어간 그 위치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간 곳은 이제 위험하죠. 거기까지 파고들어서 제거하기가. 뭐 그런 게 있고, 뭐 수술하는 데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제거 자체는 쉽지가 않다. 물론 뭐 박리를 충분히 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으면 거의 7, 80%까지 제거해 줄 수도 있고요. 안 되는 경우는 뭐 30% 정도,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흡수사는 뭐 그냥 두면 다 흡수가 되니까. 이마거상은 대부분 병원이 수술은 잘 안 하죠. 우리가 보통 이마거상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홀을 뚫어 가지고 한 1cm에서 1.5cm 정도 절개해 가지고,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속을 박리를 하고, 물론 블라인드하게 기구를 이용해서 박리를 합니다. 그걸 하고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시술하고 그걸 이제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당기면 피부가 남죠. 남는 걸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머리 뒤쪽으로 밀어 넣어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압정 같은 거예요. 그걸 갖다가 두개골에 고정을 시켜 놓고, 우리가 앞핀 같은 거 꽉 눌러 놓으면 안 빠져나가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시술하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안에 있는 피부끼리 서로 유착이 되고 붙어서 유지가 된다. 뭐 이런 원리를 이제 시술하는 방법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절개해서 하는 리프팅은 말 그대로 이제 이마 쪽을 거의 다 절개를 다 합니다. 다 해서 남는 피부를 제거하고 리프팅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, 두 가지의 장단점은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거상은 수술을 안 하니까 흉터가 최소화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절개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갖다
방지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, 두 번째로 뒤로 밀어서 해주기 때문에 이마가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, 미간주름, 추미근을 갖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죠. 잘못하면 제거를 이제 어떤 쪽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인상을 쓸 때 짝짝이 주름이 이상하게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단점.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엔도타인 그 압정 같은 것을 머릿속에 박으면 그 부위에 통증을 유발을 시킨다든지, 아니면 이제 탈모 같은 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이렇게 땜빵처럼 생기는 거.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각 소실이 없다. 그리고 흉터도 없고 거의 없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좀 빠른 편이고요. 그 대신에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가 좀 넓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 절개해서 거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하고 추미근도 완벽하게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하는 길에 여러 가지 손을 볼 수가 있죠. 이마를 갖다 박닐다 하니까 안에 뭐 이마가 좀 물퉁물퉁하든지 뭐 보기 싫으면 뭐 이식을 해가지고 이마를 도톰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, 뭐 아니면 보형물 같은 거 넣어서 예쁘게 해줄 수도 있고, 이마가 넓으면 좀 좁게도 해줄 수가 있고, 이마선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고,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단점은 뭐냐, 이거는 이제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 감각 소실이 박리한 뒤쪽, 머리 뒤쪽에 감각이 떨어집니다. 회복되는데 꽤 오래 걸리고요. 회복되는 데는 제가 그 임상적 경험으로 봐서는 한 2년 이상 걸리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, 이게 사람에 따라서 한 20-30% 회복이 좀 덜 되는 경우, 그러니까 좀 감각이 좀 무뎌져 갖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추미근이 미간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깊게 패인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을 해서 추미근을 제거를 완전히 해주고, 그곳에 이제 저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뭐 살덩어리 좀 이식을 해주면 효과는 아주 좋죠.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절개 리프팅하는 게 좋고요. 저 미간주름 얘기한 건데 대부분이 이마주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로주름을 생각해요. 가로주름. 이 가로주름은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일종의 표정주름이기 때문에 전두근이라고 해서 이마를 올려주는, 눈썹을 올려주는 근육을 제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제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. 그런 방법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리프팅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함으로써 좀 펴주게 해주는 경우인데, 수술하는 게 더 효과가 좋겠죠.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있죠? 아주 가로주름 깊게 패인 경우, 뭐 이런 게 한 두세 개 있다. 이러면은 이건 뭐 수술 절개를 해도요, 뭐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.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하게 직접 주름과 주름 사이를 그냥 제거를 해가지고 그 안쪽에서 잘라버리고 봉합을 하면 흉터가 커서 이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생각보다 그 흉터가 주름보다 훨씬 적게 남고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다,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주름 수술 중에서 수술 자체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효과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수술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, 물론 뭐 본인들이 효과 많이 기대 안 해도 붓고 그런 거 싫어 그러면은 내시경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실리프팅 같은 거로. 근데 이마는 실리프팅은 없고요. 내시경과 엔도타인 방법을 쓰는데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그냥 보톡스 맞는 게 낫지 않나, 그 엔도타인이라든지 내시경을 할 바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한 효과는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